미국에서 현대기아차가 잇따라 거부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차가 거부를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국내 차주들은 이게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을 넘어서 이슈 자체는 또 전 세계에 퍼진 상태라 현대기아차의 손해도 막심할 걸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건 국내 차주들이 피해인데 아직 이게 국내에는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거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꽤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기아 보이지라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 자체는 유명하긴 한데 무슨 상황인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뭔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일단 키워드에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현대기아 차를 가지고 미국의 10대들이 말썽을 피우는 행동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이게 지금 틱톡 같은 플랫폼으로 일종의 챌린지처럼 퍼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챌린지 내용은 차량 절도 놀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만 현대차는 503%, 기아는 363%나 절도 신고 건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절도에서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틱톡 같은 걸로 퍼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더 자극적이고 관심을 끌만한 장면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달리는 건 기본이고, 보행자가 있는 인도를 질주하고 경찰하고 추격전까지 하고 자동차 창문에 걸터 앉아서 도심을 가로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난폭 운전에 범죄는 기본인 상황이란 거죠. 이게 보기만 해도 심각한데 더 큰 문제는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전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필 현대기아차나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은 특히 자동차 종류가 많은데 왜 하필 현대기아차가 표적이 된 걸까요? 구형 모델만 그런 거 봤더니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현대차는 2015년부터 2021년형이 표적이고, 기아는 2011년부터 2021년형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까지만 해도 현대차는 268대, 기아는 무려 432대나 절도됐다고 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많은 현대기아차 중에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스티어링 휠 아래쪽을 뜯어서 선을 접촉시키거나 하면 시동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있는 차들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키에 특수 암호가 내장되어 있는 칩을 신고 암호랑 동일한 코드가 자동차에서 잡히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기아차 특정 차종들에 이게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래서 틱톡 챌린지에서 이 차종들만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대기아차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 이건데, 아직 대처라고 할 만한 상황은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현대기아차 차주들이 집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보통 차를 도난당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차주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했다는 건데, 취지는 간단합니다. 현대차랑 기아가 설계를 잘못한 탓에 차를 도난당했다는 게 집단 소송의 취지입니다.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주리, 캔자스 법원 이런 곳에 이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들어간 상태고요. 시애틀에서 워싱턴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취지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현대기아차가 도난방지 장치가 없는 차를 생산하는 편법을 범했고, 이 덕에 현대차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던 대신에 고객하고 대중을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애틀 경찰이 차량 도난 사건에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납세자들이 절도에 따른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현대기아차가 원가 절감을 하려고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넣지 않았다는 걸 원인 삼고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절도가 많아지고, 절도가 많아진 탓에 시민들이 피해를 본과 동시에 경찰 투입 인력까지 많아지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는 게 결론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원가 절감 편법 때문에 시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이거죠. 미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네는 총기 소지가 합법이잖아요. 시애틀도 그래서 차량 내부에 소총, 탄약, 방탄복 같은 게 있었고, 이게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 보험회사에서도 현대기아차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양대 보험사가 있거든요. 스테이트팜하고 프로그레시브인데 얘네가 아예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들 입장은 간단합니다. 1년 동안 현대기아차 특정 모델의 도난율이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배상해 주기가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대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차종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게 회사 차원에서는 막대한 손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현대기아차 미국 판매 법인에서 해결책을 내놓긴 했는데요. 해당 차주들한테 잠금 장치랑 도난 방지 보안 키트를 개발해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소송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현대차는 2021년 11월 기준으로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이모빌라이저를 표준으로 지정했고, 차량의 도난을 막기 위해서 고객한테 무료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기아도 비슷합니다. 완벽한 도난 방지 차량은 없지만 향상된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고,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차들을 위한 추가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대기아차도 이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현대기아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현대기아차가 한국에서는 123만 대가 팔릴 동안 미국에서는 무려 147만 대나 팔렸습니다. 이 덕에 전 세계 시장 3위를 기록했고 드디어 미국 시장 점유율도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판매량이랑 점유율 상승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미국이거든요. 친환경차 판매량이 오르면서 제네시스 판매량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대세라 불리고 있는 친환경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이 덕에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보면 현대기아차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판매량만 많은 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추구 대란 상황까지 적절하게 이용했다는 거니까 마케팅 전략까지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인식이 도난에 취약한 차,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는 차 이런 식으로 잡혀버리면 당연히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게 후속 조치는 크게 영향을 못 주는 이유가 현대차 그룹이 이 사건 이후에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했을 거잖아요. 문제는 이미 이런 인식이 잡힌 상황이라면 그 어떤 개선책을 내놨다 하더라도 대중들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국내 차주들한테는 영향이 없냐 이겁니다. 일단 이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국내에 판매된 차 중 대부분은 이모빌라이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건 USB 충전 케이블 같은 걸 이용해서 열쇠 없이 시동을 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내에 판매된 차들은 대부분이 이모빌라이저가 기본 장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스마트키를 사용하잖아요. 그렇다고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가끔 차량 절도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커뮤니티 같은 데에 보면 자동차 좀 찾아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대부분 옛날식으로 열쇠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차들 사이에서 절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부분 차를 가지고 난폭 운전을 하는 것보다는 차 안에 있는 귀중품을 훔치고 끝났다는 사례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만약 이런 짓을 하면 특수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무거운 거죠. 물론 특수절도죄에 성립하려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법조항을 보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절도를 범하거나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는 건조물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두 가지가 특수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불법 사용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 2에 따르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합니다. 처벌 수위도 중요한 게 사실이지만 이거랑 관계없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임이 명확하잖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관련 사례도 적다는 점에서는 다행인 게 맞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게 한창 현대기아차가 잘 나가기 시작한 와중에 올해는 이중고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IRA 때문에 판매량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친환경차 판매량, 여기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도 포함되고 하이브리드 차 역시 보조금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 기업한테 유예 기간을 안 주고 있고 이러니까 당연히 타격을 받는 겁니다. 이 와중에 도난에 취약한 차라는 인식까지 생기고 이걸 또 차주들만 집단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각 주별로 현대기아차한테 책임을 묻기 시작했으니까 현대기아차를 안 타는 사람들도 이런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또 생기게 된 거죠. 일단 지금은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챌린지처럼 퍼주고 있기도 하고 최근부터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하고 있다고 해도 이미 팔린 차가 문제인 거잖아요. 이미 팔린 차가 수백만 대인데 최근부터 이걸 장착한다고 해서 이 챌린지가 완전 종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주목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